지금 일본 열도가 단 5명의 평범한 주부들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4개월 전 삶의 공허함 속에 한국을 찾았던 50대 여성 5명. 이들이 3일 만에 돌아가서 올린 단 하나의 후기가 18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본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인천공항이 3,000명의 일본 중년 여성들로 인해 한때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K-팝도 쇼핑도 아닌 오직 그 후기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기적이 단 3일간의 여행 중 목격한 어떤 장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3,000명의 인생을 뒤흔든 그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입니다. 그날 인천공항 입국장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 저는 5명의 일본인 주부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약속된 2시 30분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캐리어,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5명 모두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피로감이 제 눈에 선명히 박혔습니다. 웅성거리는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그들의 침묵은 유독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통역 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3일간의 서울 관광을 의뢰받았죠.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5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5분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행 계획은 세우셨나요?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5분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스즈키 씨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유나 씨, 그냥 아무데나 괜찮아요. 옆에 있던 다나카 씨도 거들었습니다. 명동, 경복궁, 남들 다 가는 곳이면 돼요. 우린 잘 몰라서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여행객들은 오기 전부터 빽빽하게 일정을 짜오거나 최소한 가고 싶은 곳 한두 군데는 정해오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서는 어떠한 설렘이나 기대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행을 온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내내 5분은 약속이나 한 듯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들 건성으로 듣는 눈치였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도와드린 후 로비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제야 이분들이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 무기력한 표정의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어요. 둘이 마주 앉아 있으니 숨이 막혀요. 다른 분은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다나카 씨는 좋겠어. 우리 남편은 매주 골프 치러 나가서 나 혼자야. 자식들도 주말엔 바빠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다른 분은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네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들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여행을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유럽은 너무 비싸고 동남아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나자고 했어요. 한국이 가깝고 비용도 부담 없으니까요. 비자도 필요 없고요.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좋아하는 것도 한국 음식을 특별히 궁금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탈출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명동의 한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저기요. 맵지 않은 것으로 부탁해요. 조심스럽게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5분은 낯선 듯 망설였습니다. 김치를 한 조각 드시고는 물을 찾으셨고 찌개는 한 숟가락 뜨고는 밥만 드셨습니다. 역시 일본 음식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번 3일도 평범한 관광 안내로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무기력했던 여행이 3,000명의 일본 여성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거대한 기적의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난 5분의 표정은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저는 택시 대신 지하철을 제안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시기에 지하철이 더 좋을 거예요. 5분은 제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명동역에서 2호선을 탔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쯤이었고 차량 내부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몇 개 있어 5분은 나란히 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한 정거장을 지나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양손에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들고 힘겹게 탔습니다. 누가 봐도 무거워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이어폰을 끼고 앉아있던 20대 남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학생은 이어폰을 빼더니 여성에게 다가가 손짓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분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학생은 이미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있었죠. 아닙니다. 학생은 재빨리 캐리어를 끌어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학생. 남학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듯 손을 저으며 자신은 다음 역에서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청역에서 내리면서 여성에게 가볍게 목례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5분의 주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즈키 씨, 다나카 씨. 5분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정말 묘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역에 내려 경복궁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5분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정전 앞 넓은 마당에 섰을 때 스즈키 씨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아까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참 인상적이네요. 아, 네. 그렇죠.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저렇게 스스럼 없이 낯선 사람을 돕지 않아요. 정말 놀랍네요. 다른 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돕는 일에도 소극적이 되었어요. 저렇게 자연스러운 친절은 정말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저는 그저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란다고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들의 눈이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치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5분을 인사동의 유명한 한정식 식당으로 안내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점심시간에 인사동 거리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름난 식당과 찻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어딜 가나 사람이 많네요.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자 스즈키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유나 씨 혹시 관광객들이 가는 곳 말고 정말 한국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 가볼 수 있을까요? 골목에 있는 작은 곳이라도 좋아요. 다른 분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호기심이 어린 눈빛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제가 평소 다니던 작은 골목길로 그분들을 이끌었습니다. 10분쯤 걸어가자 허름하지만 정갈해 보이는 작은 한식당이 나왔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테이블이 대여섯 개뿐인 곳이었어요. 이런 곳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들어가 보죠. 가게 문을 열자 50대로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일본 손님들이네.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머니는 물과 함께 밑반찬을 내주셨습니다. 5분은 메뉴판을 보며 조금 망설였습니다. 저기, 어제 먹은 건 좀 매웠는데, 여긴 어떤가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일본 분들은 매운 거 힘드시지. 내가 안 맵고 맛있게 해드릴게. 김치찌개도 고춧가루 조금만 넣고 끓여줄까요?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 아주머니는 마치 딸을 챙기듯 세심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 봐? 한국 음식 입에 맞아요? 5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금 놀라신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리자 스즈키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지하철에서 본 것도 그렇고 한국 분들은 참 친절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게 뭐 대수라고. 다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지. 여기 찌개 맛있어. 많이들 들어요. 할머니는 10년 전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다며 칭찬을 늘어놓으시다가 밥값을 계산하고 쿨하게 떠나셨습니다. 곧이어 맵지 않게 조리된 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5분은 정말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아이고, 다행이네. 반찬 더 줄까? 뭐든 말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나오자 아주머니는 끝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잘 가요. 식당을 나온 5분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 사장님이 마치 우리 딸들처럼 챙겨주시네요. 1000엔짜리 밥상에서 10만 엔짜리 대접을 받은 기분이에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분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정을 맛보셨구나. 그 순간 그들의 굳어있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5분은 이제 쇼핑몰이나 유명 관광지 대신 한국 사람들의 진짜 일상을 보고 싶어 하셨죠. 저는 고민 끝에 망원동 시장을 추천했습니다. 관광객보다는 동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 설명드렸더니 다들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지만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제법 붐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저희 근처에 탔습니다.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한쪽 4명은 딱 붙는 요가복에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요가 매트를 하나씩 들고 있었죠. 아, 오늘 강사님 동작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허리 나가는 줄 알았네. 그래도 하고 나니 시원하잖아. 점심은 어디서 먹을까? 신촌에 새로 생긴 파스타집 있대. 좋지. 먹고 오후에 영화나 한 편 볼까? 그들의 대화에는 조금의 지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죠. 저는 슬쩍 일본 주부님들을 살폈습니다. 5분 모두 그 운동복 차림의 여성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는 또 다른 여성 2분이 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한 분은 목에 커다란 카메라를 메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좋아서 한강공원 사진 잘 나오겠다. 이번 달 동호회 주제가 자연이라며? 응. 찍고 와서 백화점 들르자. 딸 선물 좀 사야 해. 저는 스즈키 씨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옆자리 다나카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다나카 씨, 저분들 우리랑 나이가 비슷해 보여요. 그러게요.
그런데 정말 활기차네요. 그때 다나카 씨가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인데 저렇게 활기차게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약속도 잡고 우린 남편 은퇴만 기다리는데 매일 집에서 남편 밥 차려줄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다른 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일본에서는 이 나이에 저렇게 화려한 운동복을 입거나 혼자 카메라를 메고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봐요. 다들 집에만 있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더 활발하세요. 젊을 땐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5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 평범한 지하철의 10분이 어쩌면 경복궁의 웅장함보다 더 강렬하게 이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망원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망원시장을 둘러본 후 저희는 근처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죠. 마지막 날이라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강남의 백화점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화려한 모습도 보고 싶어요.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1층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5분은 물건을 살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저 활기차게 쇼핑하는 사람들과 화려한 매장 연출을 구경하고 있었죠. 사건은 2층 여성복 매장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 모집이라는 커다란 안내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스즈키 씨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나 씨, 저 건 뭐예요? 문화센터? 아,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교양 강좌 같은 거예요. 요리나 꽃꽂이 같은 걸 배우는 곳이죠.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다나카 씨가 게시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즈키 씨, 이것 좀 봐요. 5분은 모두 게시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50대 이상 시니어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섹션이었죠. 스마트폰 활용 과정, 사진 편집하기. 이건 50대 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이게 맞아요? 여기 시니어 소자본 창업 특강도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기. 5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스즈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 씨, 정말 50대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라고요?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 나이에 창업을 하라니. 일본에서는 이제 그만 쉬세요, 물러나세요 라고만 하는데 여긴 정반대네요. 저는 한국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은 중년들의 도전을 사회가 격려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죠. 그때 스즈키 씨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나이 든다는 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분들이 지난 3일간 찾아 헤매던 무엇인가를 드디어 발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관광 명소가 아니라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3일 전 제가 입국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 무기력한 표정의 주부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5분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버스 안에서도 창밖 풍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셨죠. 출국장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스즈키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번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조심히 돌아가세요. 5분이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분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렇게 1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잊고 지내던 스즈키 씨에게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나 씨, 저 스즈키예요. 잘 지냈어요? 아, 스즈키 씨,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1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활기차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돌아와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와, 정말요? 멋지네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동창들끼리 추억하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유나 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하철에서 본 친절한 학생 이야기, 골목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밥상 이야기, 그리고 지하철에서 본 활기찬 한국 중년 여성들과 백화점, 문화센터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이야기를 쓴 글이었습니다. 제가 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한국 중년 여성들에게는 은퇴가 없다. 그 글이 올라간 직후 블로그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글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수십만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글이 1달 만에 18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네, 180만이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여행기가 180만이라니요. 스즈키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 중요한 건 조회수가 아니에요. 댓글이었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블로그 댓글이 폭주했어요. 다들 저도 그런 공허함을 느껴요. 남편. 퇴직 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180만 명이 울고 있었어요. 스즈키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사회에서 억눌려왔던 수많은 중년, 여성의 공허함과 열망이 스즈키 씨의 글을 통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즈키 씨의 글에서 희망을 본 것이죠. 180만 조회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즈키 씨의 블로그는 그날 이후 일본 중년 여성들의 성지이자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유나 씨, 어떡하죠? 댓글이 감당이 안 돼요. 매일 수백, 수천 개씩 달려요. 스즈키 씨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4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블로그의 댓글들은 단순한 공감을 넘어 구체적인 요구로 변해갔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정말 50대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 백화점 문화센터가 어디냐는 질문들이 쇄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온라인상의 위로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죠. 결국 스즈키 씨와 4명의 친구분들이 일을 냈습니다. 한국의 활력을 찾는 모임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소박했어요. 우리 5명처럼 갈 사람들을 100명 정도만 모아서 다 같이 가면 덜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커뮤니티는 개설 첫날 500명이 가입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고 1달이 채 되지 않아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두 스즈키 씨의 블로그를 읽고 온 잠자고 있던 열망을 깨운 여성들이었습니다. 게시판은 그야말로 열기로 폭발했습니다. 언제 가나요?
당장 신청합니다. 남편에게 드디어 선전포고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찾으러 한국 가겠다고요. 30년 동안 모은 내 비상금, 이번 여행에 전부 쓰겠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스즈키 씨가 제게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나 씨, 저희가 단체로 한국에 가려고 해요. 혹시 여행사 연결 좀 해줄 수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몇 명 정도인데요? 그게 지금 2,000명이 넘어서 계속 늘고 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0명이라니요. 이건 일반적인 단체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었죠. 저는 즉시 아는 한국 여행사 여러 곳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여행사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유나 씨, 일본 주부 2,000명이요? K-팝 아이돌 콘서트도 아니고요? 네. 그분들이 한국 중년 여성들의 삶을 보러 오고 싶어 하세요. 몇몇 여행사가 이 전례 없는 도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개의 호텔과 수백 편의 항공편을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커뮤니티에 제1차 한국 활력 투어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비용이 안내되었고 신청 링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링크가 열린 지 단 하루 만에 1,000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틀째에 2,000명을 넘어섰죠. 사흘째 되던 날 스즈키 씨에게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 씨, 믿어지세요? 3일 만에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에요. 여행사 서버는 다운되었고 더 이상의 신청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에요. 혁명이에요. 유나 씨, 스즈키 씨의 외침에 저 역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4개월 전 무기력한 표정으로 입국했던 단 5명의 여성이 이제 3,000명의 거대한 파도를 이끌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4개월 전 단 5명을 마중 나갔던 인천공항 입국장에 저는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었죠. 수십 명의 여행사 직원들과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일본 중년 여성 3,000명 동시 입국. 한국 언론사 카메라들까지 몰려들어 입국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도착하고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50대, 60대의 일본 여성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4개월 전 스즈키 씨 일행의 무기력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 빛나고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비행기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은 순식간에 3,000명의 여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인파 속에서 스즈키 씨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스즈키 씨, 드디어 오셨네요. 유나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정말 우리가 해낸 건가요? 스즈키 씨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섰던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유나 가이드님이신가요? 스즈키 씨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요. 즐거운 관광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공항에 내린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한국의 50대처럼 사는 법을 배우러 온 3,000명의 학생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 그랬습니다. 그들은 놀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배우러 온 것이었죠.
일주일간의 일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경복궁의 화려함보다 지하철 2호선에서 마주친 활기찬 중년 여성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쇼핑몰보다 망원시장 상인들의 거친 활력에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저분들 좀 봐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정말 당당해요. 일본에서는 저 나이면 집에서 손주나 볼 텐데. 그리고 4개월 전 스즈키 씨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백화점 문화센터 게시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50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라는 글자 앞에서 수백 명이 동시에 사진을 찍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3,000명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스즈키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 씨, 저 한국어 학원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수업 들어요. 다나카 씨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3,000명 중 수백 명이 일본 각지의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시니어 창업 스터디가 생겨났습니다. 단 5명의 작은 날갯짓이 3,000명의 인생을 바꾼 거대한 태풍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3,000명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보았던 희망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